여러분이 갤럭시 폰 하나 살 때마다 그 가격의 일부가 조용히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냐고요? 삼성이 매년 이 미국 회사에 갖다 바치는 돈이 12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 내내 TV랑 냉장고 팔아서 버는 돈보다 많을 때도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진짜 미친 건 삼성은 이 돈을 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최근 이 삼성이 드디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풀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하나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AP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 머리통이에요. 이 머리통이 좋으면 게임도 빠릿빠릿 돌아가고 사진도 선명하게 찍히고 유튜브도 끊김없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 머리통이 별로면 폰이 뜨거워지고 앱이 버벅거리고 배터리가 점심 전에 바닥나요. 지금 이 머리통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퀄컴이에요. 스냅드래곤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리고 삼성도 자체적으로 이 머리통을 만들어요. 이름이 엑시노스입니다. 문제는 이 엑시노스가 그동안 스냅드래곤한테 처참하게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그냥 퀄컴 칩 사다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퀄컴이 진짜 무서운 회사인 이유는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특허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잖아요. 그 전화가 연결되려면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이 핵심 기술의 특허를 퀄컴이 꽉 움켜쥐고 있거든요. CDMA라는 기술인데 이 분야 특허의 90%가 퀄컴 소유예요. 세상 어떤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든 퀄컴한테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잘 돼요. 튀김옷 바삭하고 양념도 기가 막혀요. 근데 치킨집 앞 도로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도로 내 거거든? 손님이 네 가게 오려면 내 도로를 지나야 하니까 매출의 몇 %를 나한테 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치킨을 튀기는 건 나인데 왜 도로 주인한테 돈을 내야 하지? 억울하잖아요. 근데 다른 도로가 없어요. 세상에 이 도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이 딱 이 상황이었어요. 퀄컴은 칩을 팔면서 특허료까지 이중으로 물렸거든요. 칩 하나 사면서 칩값 따로, 특허 사용료 따로 이런 식으로 20년 넘게 돈을 뜯어간 겁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2016년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한테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때렸어요. 공정위 역사상 최대 금액이에요. 너 특허로 갑질했지? 이거예요. 퀄컴이 7년 동안 소송으로 버텼는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퀄컴, 너 갑질 맞아. 근데요, 과징금 1조 원 맞았다고 퀄컴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왜냐면 삼성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요. 퀄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차피 너네 칩 못 만들잖아.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엑시노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삼성이 칩을 아예 못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사실 2015년에는 엑시노스가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이 발열 폭탄이었어요. 퀄컴이 삐끗한 사이에 삼성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리드를 지키지 못했어요. 진짜 재앙은 2022년에 터졌습니다. 갤럭시 S22. 여기에 엑시노소스 2200이라는 칩을 넣었는데 이게 완전 핵폭탄이었어요. 게임을 좀 돌리면 폰이 뜨거워지는 건 기본이고 삼성이 이 발열을 감추려고 GOS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놨거든요. 이름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 근데 실체가 뭐였냐면 게임할 때 일부러 성능을 확 낮춰버리는 거였어요. 잠깐 이게 왜 문제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100만 원이 넘는 폰을 샀어요.
최고 성능이라고 광고했어요. 근데 실제로 게임을 켜면 그 성능의 절반도 안 나와요. 벤치마크 테스트, 그러니까 성능 측정할 때는 100점이 나오게 해놓고 실제로 쓸 때는 몰래 50점으로 깎아놓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발열 문제가 아닙니다. 성능 조작이에요. 이게 들통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고 긱벤치라는 세계적인 성능 측정 기관에서는 삼성폰을 아예 퇴출시켜버렸어요. 너네 점수 조작했으니까 나가, 이거예요. 세계 1위 스마트폰 회사가 벤치마크에서 쫓겨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엑시노스 들어간 폰은 거른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엑시노스를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엑시노스가 이렇게 망하니까 삼성은 퀄컴 앞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겁니다. 퀄컴이 내년에 칩 가격 올릴게 하면 삼성은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실제로 스냅드래곤 가격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최대 30%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가격이 얼만 줄 아세요? 하나에 $190. 우리 돈으로 약 26만 원입니다. 칩 하나가요. 여기서 소름 돋는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퀄컴한테 사면 칩 하나에 26만 원. 삼성이 엑시노스를 직접 만들면 원가가 약 $30.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예요. 6배 차이. 갤럭시 S 시리즈를 1년에 3천만 대 판다고 하면 이 차이만으로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삼성이 엑시노스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요, 이 삼성이 2022년 지오 사태로 최악의 굴욕을 겪은 뒤에 아주 조용히 뭔가를 시작합니다. 2022년 지오 사태 직후 삼성이 내린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엑시노스를 아예 빼버린 거예요. 갤럭시 S23에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항복이에요. 우리가 졌습니다. 퀄컴님, 칩 쓸게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속사정은 전혀 달랐어요. 삼성은 이때 엑시노스 개발팀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렸거든요. 이때 내부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다고 해요. 이번에 제대로 못 만들면 끝이다. 목숨 걸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갤럭시 S25 때 다시 도전합니다. 엑시노스 2500이라는 칩을 만들었어요. 이번에야말로 퀄컴을 따라잡겠다는 각오로요. 근데요,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율 문제예요. 수율이 뭐냐면 반도체 칩을 공장에서 찍어낼 때 쓸 수 있는 게 몇 개냐는 겁니다. 붕어빵 틀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붕어빵을 10개 찍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붕어빵이 3개밖에 안 나오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 7개는 버려야 하니까요. 반도체도 똑같아요. 웨이퍼라는 원판 위에 칩을 수백 개씩 찍어내는데 이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의 비율이 수율이에요. 엑시노스 2500의 수율이 너무 낮았어요. 갤럭시 S25에 넣을 만큼 물량을 못 뽑아낸 겁니다. 결국 또다시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이 바람에 삼성은 퀄컴한테 급하게 칩을 추가 주문하면서 약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을 더 써야 했어요. 많이 팔수록 퀄컴 배만 불리는 구조가 계속된 거예요. 2023년 실패, 2025년 또 실패, 2번 연속이에요. 커뮤니티에서는 삼성 엑시노스는 영원히 답이 없다. 그냥 퀄컴 쓰는 게 낫다는 말이 또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포기합니다. 2번이나 넘어졌으니까요. 수조 원 날리고 소비자한테 욕먹고 업계에서 비웃음 사고 접을 만도 해요. 근데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퀄컴의 을로 살아야 하니까요. 매년 12조 원씩 끝없이. 그래서 삼성이 세 번째로 꺼내든 카드, 엑시노스 2600. 이 칩이 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물건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세계 최초 2나노 GAA 공정. 이름이 좀 어렵죠? 핵심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반도체 칩은 결국 아주 작은 전기 스위치들의 모음이에요. 전기가 흘러야 할 때 확 흐르고 멈춰야 할 때 딱 멈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스위치가 너무 작아지니까 전기가 옆으로 졸졸 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이놈이 바로 발열의 주범이에요. 엑시노스가 그동안 뜨거웠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 기술로는 이 전기가 새는 걸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세 방향에서만 틀어막으니까 나머지 한쪽으로 줄줄 새는 거예요. 근데 GAA는 이 통로를 4방향, 4방에서 완전히 감싸버리는 기술이에요. 전기가 셀 틈 자체를 없앤 거죠. 전기가 안 새니까 열이 덜 나고 적은 전력으로 더 센 힘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이 또 하나의 비밀 병기를 넣었어요. 구리도 만든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냉각 장치를 칩에 직접 붙였습니다. GAA로 전기가 새는 걸 막았고, 그래도 혹시 열이 나면 구리가 순간적으로 쫙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중 방어 구조예요. 이걸로 열 저항을 16% 줄였고 칩 온도를 평균 30%나 낮췄습니다. 엑시노스의 영원한 저주, 발열. 이번에 진짜로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2022년에 긱벤치에서 쫓겨난 삼성. 점수 조작했으니까 나가! 라고 퇴출당한 삼성. 소비자들한테 엑시노스는 쓰레기라고 불린 삼성. 그 삼성의 엑시노스 2600E, 세계적인 벤치마크 테스트 베이스마크 레이 트레이싱에서 당당히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퇴출당한 녀석이 1등으로 돌아온 거예요. 레이 트레이싱이 뭐냐면 게임 안에서 빛이 유리에 반사되고 물에 비치고 그림자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현실처럼 계산해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어마어마한 연산력이 필요해서 예전에는 수백만 원짜리 게이밍 PC에서나 가능했던 건데 이걸 스마트폰 칩이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숫자를 볼까요? 불칸 기반 테스트에서 엑시노스 2600이 27,478점, 퀄컴의 차세대 야심작 스냅드래곤 엘리트 5세대가 27,875점, 차이가 겨우 397점, 비율로 치면 1%도 안 돼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성능의 일관성입니다. 엑시노스 2600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돌렸더니 성능 변동폭이 고작 3.4%에 그쳤어요. 옛날 엑시노스가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처음 10분은 빠릿빠릿한데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성능이 뚝 떨어졌어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프레임이 반토막 나는 그 현상. 그게 스로틀링인데 엑시노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시간을 돌려도 2시간을 돌려도 처음 그 속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요. 3.4%면 사람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끊기는 그 짜증, 이제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엑시노스는 쓰레기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술 이야기였습니다. 벤치마크 세계 1위, 발열 해결, 성능 일관성 입증. 쓰레기라고 불리던 엑시노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벤치마크 점수가 높으면 뭐해요? 내 지갑이 편해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꺼내 볼게요. 퀄컴 스냅드래곤 칩 하나에 $190, 우리 돈으로 약 26만 원. 삼성이 엑시노스를 직접 만들면 원가 약 $30, 우리 돈으로 4만 원. 칩 하나당 22만 원 차이가 나요. 이걸 우리 생활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갤럭시 S26 가격이 왜 100만 원이 넘냐? 왜 자꾸 오르냐? 불만 많으시잖아요. 그 가격 안에 퀄컴한테 주는 칩값이 26만 원어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폰 가격의 거의 4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갤럭시 폰을 살 때마다 26만 원이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퀄컴 본사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체 규모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한테 칩값으로 쓴 돈이 2022년에 9조 3천억이었어요. 많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11조를 넘겼어요. 1년 만에 2조가 뛴 거예요. 그리고 2025년 3분기까지만 벌써 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9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선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이 속도? 삼성이 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퀄컴 통장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삼성이 이 26만 원짜리 칩을 4만 원짜리 자기 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칩 하나당 22만 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갤럭시 S 시리즈만 3천만 대를 판다고 쳐도 그 절감 규모가 수조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으로 직행합니다. 아니면 폰 가격을 낮추는 데 쓸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협상력의 역전이에요. 예전 삼성을 떠올려 보세요. 엑시노스가 쓰레기 취급받던 시절, 퀄컴이 내년에 칩 가격 30% 올릴게 하면 삼성은 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살 수도 없고 직접 만들 수도 없고 완벽한 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엑시노스 2600이 GPU 세계 1위를 찍고 발열도 잡고 성능 일관성까지 증명했잖아요. 이제 삼성이 퀄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올린다고? 그래, 그럼 우리 엑시노스 비중 80%로 늘린다? 이 한마디면 돼요.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 고객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삼성 물량이 빠지면 퀄컴 매출에 구멍이 뻥 뚫리니까요.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테이블 위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20년간 매년 12조 원을 바치며 네만 하던 삼성이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의 공급 단가를 퀄컴 제품 대비 $20에서 최대 $30 낮게 책정하고 물량 확대에 나서고 있거든요. 가격도 싸고 성능도 된다? 삼성 MX 사업부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러면 삼성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퀄컴 끊으면 되는 거잖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아직 샴페인 터트리기엔 이릅니다. 삼성이 당장 내일부터 퀄컴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가장 큰 벽은 수율이에요. 아까 붕어빵 비유 기억나시죠? 엑시노스 2600의 2나노 공정 수율이 현재 50%대로 추산됩니다. 10개 찍으면 5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70에서 80%까지 올라가야 퀄컴 물량을 전부 대체할 수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진 갈 길이 남았어요. 그래서 갤럭시 S26도 전량 엑시노스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스냅드래곤을 병행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최상위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에도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 스스로도 아직 자기 칩만으로 간판 제품을 내걸 만큼의 확신은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비싼 모델에 자기 칩을 못 넣는다. 이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가 좋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여러분 손안에서 치러집니다. 실제로 갤럭시 S26을 사서 한 달, 2달 쓰면서 게임 돌리고 영상 찍고 카톡하고 내비 켜고 이 모든 걸 동시에 했을 때 정말 뜨겁지 않은지,
정말 버벅거리지 않는지, 그게 증명돼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믿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엑시노스는 발열은 별로라는 공식이 박혀 있거든요. 이걸 뒤집으려면 벤치마크 숫자가 아니라 실사용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퀄컴을 완전히 끊어내는 노가웃이 아니에요. 복싱으로 비유해 볼게요. 20년간 링 위에서 맞기만 하던 선수가 있었어요. 매 라운드마다 얻어맞고 코너에 몰리고 관중석에서는 저 선수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체육관으로 돌아가서 3년을 갈았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고 그래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유효타가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턱을 맞췄어요. 노가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처음으로 휘청했어요. 그리고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선수 진짜 달라진 거 아니야? 지금 삼성이 딱 이 순간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갤럭시 폰 하나의 문제로 안 끝나거든요. 삼성이 2나노 GAA 공정으로 이 정도 칩을 만들어냈다는 건 전 세계 다른 기업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봐라, 우리 기술로 만든 칩이 세계 1위를 찍었다. 너네 칩도 우리한테 맡겨봐. 엑시노스 2600, 이 삼성 파운드리의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부분은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다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20년간 막기만 하던 삼성이 드디어 주먹을 들어 올렸고 그 주먹이 처음으로 상대의 턱에 닿았습니다. 이 한 방이 경기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이 퀄컴의 턱을 제대로 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주저앉게 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